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오빠 편만 드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거든요. 지금부터 20년간 제가 겪은 일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오빠는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항상 혼났죠.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살 때도, 심지어 대학 등록금까지 차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형제자매 간 차별 경험률은 무려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유교 문화의 잔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장남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집안을 이어가는 건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문화는 현대에도 무의식 중에 남아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특히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아들은 귀하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양육 태도에 반영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딸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해요. 아들은 사회에서 성공해야 하니까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반면 딸은 집안일을 도와야 하고 착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그랬어요. 오빠는 공부만 하면 됐는데 저는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도맡아야 했거든요. 똑같이 학생인데 말이죠. 세 번째는 출생 순서의 영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출생 순위 효과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첫째가 아들이면 더욱 그렇죠. 부모는 첫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걸 처음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투자하게 되죠. 둘째나 셋째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건 부모도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현실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할 때 부모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성별이 되는 거죠.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오빠가 유학을 갔는데 본인은 지방대에 진학했습니다. 둘 다 성적이 비슷했는데도요. 부모님은 아들이 성공해야 집안이 일어선다고 생각하셨대요. 이게 2020년대의 이야기라는 게 믿기지 않죠. 다섯 번째는 감정적 유대감의 차이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같은 성별의 자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엄마는 딸과 아빠는 아들과 더 가깝다는 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많은 엄마들이 오히려 아들을 더 챙깁니다. 왜냐하면 딸은 자신과 비슷하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면 아들은 다르니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역설적으로 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주변 시선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시댁이나 친척들의 영향이 크죠. 손자는 귀한데 손녀는 흔하다는 식의 말을 듣다 보면 부모도 자연스럽게 아들을 더 챙기게 됩니다. 제 엄마도 그랬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아들 잘 키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무의식적으로 오빠를 더 챙기게 된 거죠. 엄마 본인도 그게 잘못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7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들이 나중에 자신을 부양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투자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요즘은 딸이 오히려 부모를 더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오는 것도, 용돈 드리는 것도 딸들이 더 많이 하죠. 그런데도 투자는 아들에게 더 많이 하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8번째는 부모 자신의 성장 배경입니다. 부모님도 어릴 때 차별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물림 되는 거죠. 자신이 받은 대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세대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제 외할머니도 아들을 더 챙기셨대요. 그걸 보고 자란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9번째는 자녀의 성격 차이입니다. 때로는 한 자녀가 더 순종적이거나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반면 반항적인 자녀는 오히려 더 챙기게 되죠.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착한 아이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문제아는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거예요. 결국 착한 아이가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10번째는 부모의 무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차별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면 자녀는 차별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는 돈을 주고 딸에게는 시간을 준다면요. 부모는 둘 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 지원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감정을 인정하는 게 치유의 첫걸음이거든요. 둘째, 부모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침표. 대화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셋째,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오빠나 형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들도 이 구조의 피해자일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부모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이고 문화적 문제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잘 버텨온 당신이 대단한 겁니다. 20년간 겪은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결국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이런 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별이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사랑받아야 하니까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작은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마침표.